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사가 진행되는가 봅니다. 연일 김종숙 이름이 해시태그 또는 그 검색창에 오르내리고 있죠. 김종숙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저는 잊을 수 없는 거는 눈가리만한 진주알 반지 한 13mm 정도 되는 것을 돌려 끼던 그 김종숙이 생각납니다. 이제서야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수사가 진행되나 봅니다. 그동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문재인으로 향하고 있는 이런 수사를 조금 막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의 그 수사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피해서 안 하고 있는 그런 수사에 대한 것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새로운 서울중앙지검장부터 시작해서 인사가 정리가 되면서 수사의 급물살을 타고 있죠. 수사가 진행되면 골치 아프니까 이것에 반발해서 민주당의 문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윤건영부터 시작해서 27명이 문다의 전 남편에 대한 수사가 너무 이제 정치 검찰 또는 깡패 검찰 같은 느낌으로 그냥 집안에 쑥대밭을 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검사와 검찰의 이미지 훼손에 나서고 기자회견 등을 했었죠. 그 이유는 이겁니다. 그들에게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는 시동 드라이브가 걸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옴짤 지금 펑펑 울고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평양의 금고가 열리면 대한민국 내 친북 세력의 존재가 드러나고 문재인의 청와대에 금고가 열리면 부정부패 실체가 드러난다라는 말처럼 까도 김정숙의 문제들이 참 끝도 없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5월 17일에는요, 김종숙의 단골 의상 디자이너 딸 양모 씨라고 얘기하는데 양이네스입니다. 양이네스. 프랑스 국적이고요. 양해일의 디자이너의 딸입니다. 프랑스 국적자가 청와대에 채용이 됐습니다. 총무비서관 일을 하면서 실제로는 김정숙의 의전 담당 역할을 해왔다. 총무가 굉장히 중요하죠. 돈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숙의 의전 담당을 맡았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 봤을 때 총무과에서 돈 가지고 와서 김종숙의 의상에 지급을 했구나. 그때 그 관봉권 띠두른 5만원권이 양이네스, 양혜일의 딸이 처리를 한 것이구나. 이런 간단한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그냥 일반 국민들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김종숙의 사건에는 그냥 한 방에 풀리는데요. 검찰들은 더 복잡한 사건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의 타지마할 건, 그때 14명을 청와대 사람들을 데리고 갔죠. 특활비가 4억 정도 급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 14명 중에 한 사람이 청와대 요리사,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고민정,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이 양혜일 디자이너의 딸 양이네스랍니다. 그럼 대충 느낌 파악이 되셨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두고 신속하고 원칙적으로 수사하겠다라면서 문희만 형사 일부고 김건희 여사의 전담팀은요, 반부패 수사 3부 검사, 또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1명,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1명으로 구성돼서 총 검사 4명이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짜리 디올 파우치를 던지고 몰카 공작을 한 혐의에 대한 부분, 그것을 갖고 이제 고발인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나 없나를 두고 이 검사 4명이 투입되어 있고, 같은 형사 일부의 김정숙에게는 3건이 있습니다. 타지마할, 샤넬 자켓, 그리고 수영 강습.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22대 국회 당선인으로 김민정 교수가 쏘아 올린 폭탄이 되어 드론이 되어 지금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김 여사들 똑같이 하자. 김 여사,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김정숙도 있고 김혜경도 있고
똑같은 선상에서 법의 무게를 다르게 하지 말자. 만인이 평등하지 않냐. 이 말 한마디가 오늘의 사건까지 나온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김정숙의 단골 디자이너 딸 양이네스가 또 오늘의 사건이 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 양이네스랑 문재인의 딸 문다혜와 금전 거래가 있었습니다. 뭐 그들은 친구 사이에 가까운 사이에야 200만 원 좀 보내줘 이렇게 해서 돈을 보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금액을 상당히 웃도는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는 거죠. 김정숙이 관봉권 띠들은 5만원권 다발로 계산을 하고 백디시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또 그 양헤일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등 유럽에서 이제 패션쇼도 하고 또 뭐 판매 이런 것에 김정숙 여사가 입었다라는 등등으로 뭐 이제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 뭐 김정숙이 입었던 옷이 뭐 판매가 많았다든지 이러면 그거에 대한 뭐 커미션을 받았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채용됐던 양이네스가 겸직 금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아버지 그 디자이너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그럼 두 번의 돈을 받으니 뭐 제 생각에는 그 양이네스의 청와대 급여가 문다혜 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석연찮은 금전 거래 정황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양이네스는요 한미 정상회담 그 다음에 G20 정상회담 3.1절 100주년 기념 전야대 등 주요 행사에서 입고 나왔던 옷과 가방, 스카프 등을 제작했습니다. 또 여기서 생각해보면요. 옷값에 뭐 제작비 한 100만 원 이렇게 하고 청와대 청구는 1000만 원 그리고 백디시로 500만 원을 문다에 이제 계좌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머리 써서 문다에게 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얼마든지 머리 써서 국고에 손대는 방법을 얼마든지 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금전 거래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부실한 검증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청와대라는 곳은 그 외국 국적자가 그 거기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청와대라는 곳 자체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돌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의 극비 사항들이 돌고 있는 거죠. 작은 뭐 대통령의 건강까지도 그것도 극비인데 그런 것들을 외국 국적자가 청와대에 들어와서 비밀 누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청와대에서는요 그 외국 국적자를 들이지는 않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이런 양이네스 프랑스 국적자 채용이 처음이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채용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해요.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을 할 때도요, 뭐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10개 기관의 검증 작업을 통과해야 되는 거고, 뭐 사상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범죄 유무라든지 국적, 병역, 탈세, 친인척 비리 등 주요 사항까지도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종합적인 검증을 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나 그 전두환 대통령 때는요, 조금이라도 그 북한과 관련된 물이 튄 피 한 방울만 있어도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청와대 국가 기밀을 보관하고 국가 기밀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엄격한 과정을 그냥 김정숙의 손가락 하나로 통과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특혜 채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총무비서관실의 행정요원으로 채용이 됐잖아요. 그런데 김정숙의 의전 담당을 했다는 거죠. 제가 돌려본 시뮬레이션은 김정숙의 관봉권 띠두른 5만원 돈다발이 양이네스로부터 나왔구나 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총무비서관실이요. 대통령실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돈의 입출입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돈을 지출하려면 관련 사업을 검토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대통령실의 지출과 관련된 주요 업무가 기획안 또는 보고서 형태로 총무비서관실에 전달이 됩니다.
얼마든지 조작, 작성해서 낼 수 있는 거죠. 총무비서관실은요, 대통령의 행사부터 각 비서관실의 핵심 행사 등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고 각종 사업의 국가보안사항, 기밀사항 다 들어가 있고 돈의 집행까지도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양 이네스를 꽂아놨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돈 빼먹기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에 관련된 행사, 그거를 제끼더라도 제가 포인트로 두고 있는 것은 그냥 그 정도까지 머리 터지도록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다. 그냥 돈 빼올 수 있는 곳에 양이네스를 꽂아두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죠. 왜? 총무비서관실은 특수활동비를 관리합니다. 현금을 보관하는 금고가 있어요. 이 금고에는 평소에 수억 원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죠. 내부적으로 기록만 남기면 됩니다. 그러니 양 이네스를 꽂아두기 딱인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이든 총무비서관은 자신의 핵심 측근을 임명하는 건 맞아요. 좀 조심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확실하게 검증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프랑스 국적자 양 이네스를 이 자리에 꽂았다.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 의상 등 다 해서 구두도 한 번 살 때 수십 켤레 샀으니까 이제 의전에 필요한 비용,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제대로 된 양 이네스를 꽂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거 말고는 별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하고 이런 것에서 가장 꽂았을 때 입막음 잘할 수 있는, 또 돈도 쉽게 빼올 수 있는 그런 것에 잘 맞게 꽂았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금액들을 다혜한테 보내기 위해서 양 이네스의 개인 거래로 활용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김정숙의 옷값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첫 번째 대응했던 것이 사비로 구입이라는 거죠. 옷값에 대한 그 리스트라도 공개해라니까 공개를 안 하고 대통령 기록물로 잠궈버렸습니다. 공개 왜 안 하냐? 항소까지 했죠. 안보에 위협이 있어서. 안보라는 것이 국민들의 삶을 해치고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뭔가. 그래서 김정숙 옷에는 북한에 안테나 꽂혔냐 정도의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요. 문재인의 퇴임 후 재산은 늘었다는 거. 문재인의 5년 임기를 날수로 계산해보면 1825일입니다. 김정숙의 공식 석상에서 드러난 옷 178벌을 대충 이렇게 비교만 해봐도 10일에 한 번꼴로 새 옷을 해 입었다라는 거죠. 보통 여성 옷이 디자이너 옷은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있죠. 기성복도 요즘에 위아래로 이제 옷 한 벌 해봤을 때 100만 원 돈이 훨씬 넘습니다. 맞춤을 한다고 해도 일단 100만 원만 잡아도 1억 7,800만 원입니다. 5년의 임기 동안에 1억 7,800만 원. 그리고 눈가리만한 지주반지 돌려 꼈죠. 장신구만 공식 속상에 드러난 거 카운트만 200개. 그런데 네티즌이 그 카운트 하다가 지쳐서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안 했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가장 기억에 남던 것은 그라프 다이아몬드 테니스 팔찌. 그거는 시가로 1억이 넘는 거죠. 그런 장신구가 200개 가까이. 평균으로 봤을 때 그래 1억은 비싼 거다라 쳐도 몇 천만 원을 보는 거죠. 장신구 하나에 기본 1,000만 원을 잡아 보더라도 200개면 20억입니다. 그런데 임기 후에는 재산이 늘어서 나갔다는 거죠.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국고 손실죄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김건희 여사를 두고 자꾸 10년 전에 사건 종결된 도이치모터스부터 시작해서 300만 원짜리 디올 파우치 백을 두면서 이제 특검을 하자라고 좌파들이 여론몰이를 하는데 진짜 특검이 필요한 사람은 김정숙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다혜까지 나오기 시작했죠. 문다혜 끝나면 문준영 나올 겁니다. 사실 이 주변 인물들 간의 금전적 거래 의혹들 문재인의 임기 동안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계속 이야기가 됐었던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있었던 대장동 라임 옵티머스 사건, 우리들 병원, 그리고 이스타 항공에 대해서 각종 비리들, 그것들과 관련된 의혹들이 결국은
돈으로 엮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직접적인 이익, 돈 10원 한 푼도 받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청탁, 수동적 뇌물, 경제 공동체라는 희한한 논리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좌파들의 어그로가 제대로 먹힌 사건이죠.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돈 거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래 내역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징역 180년은 넘게 때려 맞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하죠.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필요하다고. 국민적 의혹을 가지고 있는 타지마할, 샤넬 재킷, 돌려끼던 눈가리만한 반지, 그리고 문다혜 사건까지 드러났죠. 수상한 금전 거래까지 김정숙 여사의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죠. 투명한 공개와 진상조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속 시원합니다. 윤석열 정부 앞으로 3년 남았죠. 3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3년이 될 수 있고 30년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김영윤 TV였습니다.